용도 구역이라고 나오죠. 한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2개 나온 것 같으네. 1개 내지 2개. 보통 1개 나오면 올해 시험은 1개 나올 거예요. 용도 구역의 개념 정의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 왜 용도 지구의 정의 묻는 문제 얘기했죠. 용도 지구라 하면 가로수에 채우시오 하는 거. 그러면 얘도 보세요. 나 같아도 시험을 낼 때 지구는 써먹었으니까 용도 구역 여기다 빈칸 만들고, 용도 구역은 왜 만들었냐? 여기 용도 지역 나오죠. 그리고 여기 용도 지구 나오잖아요. 이걸 빈칸 딱 만들어 놓고 기역, 니은, 디귿 채우시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게 좀 이따 그린벨트 나오는데, 요놈은 기존에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 있잖아요.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, 이거. 얘네들의 제한을 더 세게 뭐 하려고? 강화 또는 완화.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만 그러면 안 돼요. 더 세게 강화도 하고 풀어서 완화도 할 거다.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 무질선 확산을 막고 등등등 하기 위한. 자, 여기 뭐라고 되냐면 도시군 관리계. 제가 책을 쓰고 하면서 원고를 쓰고 PPT 작업할 때 왜 이걸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? 그죠? 색깔 다 다르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뭐 평생 직업이다 보니까 문제 분석하는 거. 객관식에서 색깔 다르게 한 그 부분을 틀리게 냈다 이 말이에요. 일단 5구의 기출문제 보면 참 기가 막히긴 한데, 이걸 뭐라고 바꿔서 내냐? 도시군 기본계획,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. 이렇게 내는 거예요. 자, 뒤집어서 이제 그런 거 틀릴 리가 없죠. 이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. 도시군 관리계획. 그러면 용도 구역은 왜 만들었을까?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. 기존의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들 있지요. 얘네들의 기존의 제한을 더 세게 강화하거나 또 풀어서 완화해가지고 시가지의 무질선 확산을 막고 등등 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, 자, 이번에 무슨 구역이요? 시가와 조정구역.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. 넘겨보면 50페이지 3번은요? 개발제한. 4번은요? 아하, 수자원. 뭔가 수자원이라고 해가지고. 그죠? 수산자원이에요. 수자원이 아니에요. 수자원은 예를 들어서 하천, 호수 이런 물 얘기하는 거예요. 수산자원은 우리가 오징어, 문어 형태, 해녀 대합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. 바다. 그래서 수산자원 5호구역. 그 다음이 입지기재, 도시자연 공호구역, 입지기재 최소구역. 몇 개? 5개죠. 2번으로 시작했으니까. 막 무조건 번호만 보고 막 6개 이렇게 하거든. 이 5개 용도 구역이 나오는데 이 동네를 공부할 때는 명심할 게 있어요. 용도 지역, 용도 지구, 용도 구역을 전부 한눈에 쫙 봐야 돼요. 한눈에. 그래서 왜 이제 한 번씩 가보면 지난주까지 배운 게 용도 지역 들어갈 때 국토 전체는 몇 개 용도 지역? 4개. 그렇죠. 인구 산업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,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관리지역. 어차피 얘네들은 부동산 자격증 따고도 필요하니까.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한다 그러면 농림지역.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. 자, 이 4개 용도 지역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놈이고, 그 다음에 도시지역 지정했다. 이 도시지역 안에서 거의 유명한, 그렇지, 주거지역, 그 다음이 상업지역, 그 다음이 공업지역,
녹지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좀 감이 올 거예요. 녹지지역, 상업지역이란 것은 미리 뭘로 지정했을 때만 부천시가 도시지역 지정됐고 그 안에가 자연녹지, 보존녹지, 3종 일반주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주상공록 얘들은 도시지역 안에서 존재하는 거. 그렇죠? 그 다음에 왜 주거지역은, 상업지역은, 공업지역은, 녹지지역은 또 나눠지잖아요. 이런 게 시험 공부예요. 이런 게. 자,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, 일반주거, 준주거. 전용은 1종, 2종, 일반은 1종, 2종, 3종으로.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 6원. 얘만 알아놓으면 건폐율 용적률 그냥 수치 몇 프로 안 외워도 풀리는 거 봤죠 우리? 그러니까 자, 공업지역은 전용공업, 일반공업, 준. 녹지는 보, 생, 자. 보전녹지, 생산녹지, 자연녹지. 관리지역 지정되면 보전관리, 생산관리, 계획관리. 자, 그러면 이 21개 용도지역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쭉 들어가고 얘들은 도시적 관리지역 안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용도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이 종류 제한,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건물 지을 때 저런 건물 지을 때처럼 건폐율, 용적률 등의 토지형의 규제,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, 용적률이 다 적용되어 있잖아요. 이 용도가 전혀 미지정된 땅도 있을 수 있다 없다? 있다고 그랬죠. 그럴 때 건물 지을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.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.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미처 세분을 못했다. 그때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,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이렇게 세분 안 했을 때는 보전관리지역.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익숙해지지 않아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처음에 왔을 때 그러는데, 처음에 학원에 와서 수업 들을 때 하나 모르겠다 안 외워진다 하는 얘기는 반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. 반복을.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때 2달 정도 수업을 첫 달 듣는데 한 바퀴, 2바퀴 듣는데 머릿속에 환히 안 들어간다고 막 자책을 하고 막 그리고 어디 누굴 탓하고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지요. 3바퀴는 돌아가요. 3바퀴 돌면 3번째 바퀴부터는 감이 와요. 무슨 말인지. 얘네들은 평면적 이용 규제 중복되지 않도록. 얘네들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하고 크기만 규제해요. 그런데 건물 지을 때 내화로 해야 되겠다. 불연호래, 불을 안 타게 화재 위험을 막게 해야 되겠다.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추가로 만든 게 용도 지구. 그래서 용도 지구. 용도 지구란 놈은 기존 용도 지역 얘네들의 제한을 얘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려고. 그러면 용도 지구 제일 먼저 무슨 지구? 그럼 경관 지구, 그 다음 고도 지구, 그 다음 방화 지구, 그 다음 뭔가 경고 방방 떠오르죠? 그럼 이렇게 그 다음은요 보취게이트, 보호 지구, 취락 지구, 개발 제한.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. 개발 진흥지구. 특정 책을 자꾸 넘기지 마. 책 자꾸 보고 그거 늘지 않습니다. 그 어차피 실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맨 땅에 부딪히고 막 망가지고 그게 제일 좋아요. 막 틀려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. 처음부터 우아하게 살고 싶지 누구든지. 그게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인생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. 공부라는 것도 벽돌처럼 켜켜이 올라갈 때 이렇게 완성되지 한 방에 점핑하는 건 있을 수 없다. 내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때. 그리고 노력 안 하면 점수 그것도 올라가지도 않아요. 그죠? 노력하고 이렇게 막 터지고 이렇게 해야 돼. 특정 용도 제한적. 그 오염물질 배출, 청소년 유해설 같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고. 마지막으로 복합 용도 지구.
자, 그러면 얘들이 용도, 지구. 그리고 또 나눠지죠, 이렇게. 뭐 너무 제가 자세한 건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취락지구, 자연취락하고 집단. 두 개짜리가 방제제가 시가제하고 자연방제. 뭐 이렇게 뭐 자식특, 뭐 역중생, 주산 관복이 특 그런 거 알죠? 그래. 그 얘들이 용도 지역, 얘들이 용도 지구. 자, 오늘 나오는 게 용도 구역. 용도 구역. 이렇게. 이 세 놈은 이제 한 판으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. 예,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5, 6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 처음부터 다시 가잖아요. 앞 페이지부터 다시 똑같이 다시 하는 거 알죠, 여러분? 약간 레벨이 높여서 하죠, 이제. 마지막 이론이니까 100%. 그래서 7, 8월 달 문제풀이 하고 시험장 가는 거요. 진짜 얼마 안 남았다니까. 그리고 5, 6월 달에 할 때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이게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, 이제. 야들이 용도 지역이란 단어 4개 딱 떠오르면 앞으로 용도 지역 그럼 얘가 떠올라야 돼, 이제. 용도 지구 얘가 떠올라야 돼요. 용도 구역 하면 얘가 떠올라야 돼요. 자,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구역? 그럼 이제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단어가 익숙하잖아요. 처음에는 뭐 시가 화조정 뭐 이렇게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순수야 뭐 특별 관계 있습니까? 뭐 개발 제한구역.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. 그린벨트. 자, 세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. 네 번째가 잘 안 헤어지는 도시에 자연공원 지정하는 거예요. 도시자연공원구역.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. 자, 이런 것들을 또 보세요. 자, 단어 외우고 용어 외우는 게 공부의 절반이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 보세요 했으니까 이만나마 되는 거예요. 혼자서 계속 막 혼자 막 떠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. 얘들이 용도 구역. 자, 꼭 기억할 점은 용도 지역이든 여러분 용도 지역, 용도 지구, 용도 구역들이잖아요. 얘네들하고 얘들하고 얘하고 지정 절차가 같을까요, 다를까요? 얘들 지정할 때는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, 안 들어도 돼요? 주민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요? 안 들어도 돼. 국민들이 없는데 저들이 알아서 하나? 부천 시민이 없는데 부천시장 혼자서 말 타고 다니나? 나 부천시장이요 이렇게. 부천 시민 아무도 없어요. 혼자만 말 타고 다녀. 영화에서처럼 막 외계인 침범해가지고 부천 시민 다 죽었어.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네. 주민들이 없는 국가나 지자체는 있을 수 있다 없다? 없다니까. 항상 주민들의 의견 듣고 주민에게 열람하고 고시하고 다 주민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주민들이 알아야 규제를 하지. 그죠? 규제 받는 사람들은 주민들이에요, 주민들. 자, 얘들 전부 다 지정하려면 그때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돼요. 도시군 관리계획. 여기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.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자 뒤집어서 맨 첫 수업 시간에 광역도시계획, 도시군 기본계획, 도시군 관리계획 배울 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배웠지요. 6가지. 자다가도 벌떡 팔뚝에 써놓으라고.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6가지. 1번이 용도, 지역, 용도, 지구, 지정, 변경하는 거. 2번이 용도, 구역들 4가지. 6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. 그죠? 그 다음 기반시설 설치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지구단위 수립하고. 걔들의 의미를 이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. 아, 이게 첫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가 있다는 게 얘네들을 말하는구나.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뭘 짜야 된다고? 도시군 관리계획. 그러면 얘 짜는 절차를 물어본다. 그 얘기예요.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 안 들어요?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지방의 의견 들어서 위반하잖아요.
국방상 기밀 등이 있을 때 주민들 의견 생략할 수 있지만, 그렇죠? 그러고 난 다음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심의 거쳐 결정을 한다. 그리고 얘들을 용도 지역 지구는 시도지사, 대도시장이 국토교통부도 할 수 있지만, 그런데 용도 구역은 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만,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만,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, 대도시 시장. 자, 이 부분은 전체적인 걸 문제를 내든지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면 입지기재 세수구역 둘 중에 하나를 시험 내든지 합니다. 얘네들은 왜 그러냐? 자, 이 세 놈은 지정권자 구분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,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행위제한,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은 행위제한 규제는 뭐라고 공통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. 따로 법률로.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법이에요? 얼마나 좋아졌어요. 예전 같으면 공법이요라고 하는데, 그죠? 많이 좋아져서 진짜로 점점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돼가고 있거든요.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이루고 있는 법이 6개로 된 거 알고 있지요? 6개 법률로 된 거. 제1장이 무슨 법?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개 나온다고. 2장이 도시개발법, 3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4장이 건축, 5장이 주택, 마지막이 농지법.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농지법 지난주에 했잖아요. 주택법하고 토요일날 보강. 제가 코로나 역병 걸려가지고 못 나왔네. 자, 그러면 개발제한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,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국토법령에 없다 이 말이요. 따로 개별법 만들어서 하세요.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법이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,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. 거기 법 제목 외우고 지정권자 구분하고 제목만 알면 돼요. 그 다음 하나 더. 용도구역은 5개 중에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, 즉 군사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. 개발 제한구역. 이 세 놈은 이게 다예요.